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결국 3180까지 내주고 이제 3074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오늘 뭐 기관하고 외인, 특히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외인들하고 연기금의 매도가 어마무시했어요. 투신도 한몫을 했었고, 장 중후반으로 가면서 금융투자까지 그 매도에 합세를 하면서 매도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날이에요. 그러다가 중반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지수가 오늘 많이 출렁출렁 거렸거든요. 그 변동성이 좀 컸던 날인데 좀 내려오니까 반발 매수로 이제 금융투자도 그렇고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걸 할게요. 뭐 이 지금 장 초반부터 이렇게 좀 찍어 눌렀거든요. 외인들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이제 매도를 했고 연기금도 이때다 싶어갖고 열심히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투신도 이때 같이 합류 같이 이렇게 좀 했고 너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죠. 기관도 그렇고 이제 외인들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린 상태에서 또다시 매도 폭탄이 또 장 후반부에 거의 끝나갈 때 또다시 매도 폭탄을 쏟아냈어요. 이때 기관하고 외인들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다시 찍어 누르면서 매물 폭탄이 갑자기 막판에 또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외인하고 기관, 특히 외인하고 연기금의 매도물이 터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확 밀려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되게 힘든 날이셨을 것 같아요. 네, 힘든 날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드러난 거는 개인들 심리가 어제도 그렇고 좀 많이 지금 불안해해요. 외인도 그렇지만 외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작업을 슬슬 시작을 했어요. 외인 물량에는 CFD, 차익 결제 관련된 것도 있죠. 개인들이 외국계, 특히 CS도 그렇고 몇몇 외국계 기업 그 증권사들이 CFD라고 해갖고 주식을 빌려갖고 레버리지로 개인이 레버리지로 매도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수료를 포함해갖고 주식을 갚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계좌를 튼 다음에 뭐 거의 10배까지인가요? 주식을 10배까지도 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나 또는 공매도 같이 개인형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CFD인데 외국계 계좌를 통해 많이 해요. 근데 그 물량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개인에 의한 그 CFD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기관도 그렇고 약간 오늘 보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언론에다가는 뭐 충격 별로 없다 괜찮다 막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은 월요일날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이때다 싶어갖고 막 공매도 칠 거예요. 주식을 내려야 되는 게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면은 그냥 되게 정치색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정치적인 이슈로 그냥 막기만 했고 큰 대책을 제대로 마련을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그냥 막기만 한 상태로 된 그 형태에서 뭔가 이렇게 개선된다기보다는 그냥 포퓰리즘으로 좀 막았다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리고 외인도 그렇고 이 기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냉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개선 사항이라던가 여기 대해서 뭔가 바뀌는 것보다는 정치적 이슈였다. 근데 우리가 그 해지 어떤 주가가 하락을 대비하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해지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공매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막았다. 더군다나 이미 이들은 기존에 종목에 따라서 공매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지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공매도 해놓은 물량이 남아있는데 물린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중지하고 나서 금지시키고 나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얘네들이 공매도 한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거고 공매도 재개가 되면 이제부터 현실이에요. 이제 막혔던 게 뚫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잔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라는 거는 일단 주식을 매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건데 현재 10,000원짜리 주식을 빌려갖고 그 10,000원에 팔아요. 주식을 빌려갖고 제가 설명 이상하겠네요. 주식을 10주를 빌려서 10,000원에 팔아요. 100,000원이죠. 근데 이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9,000원에 10주를 사서 10주를 갚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주식 수량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10,000원에 10주면 100,000원이잖아요. 100,000원에 그러니까 10,000원 10주를 빌려갖고 10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거기 또 10주를 했더니 90,000원이잖아요. 90,000원에 사서 갚았어요. 그럼 차익이 얼마가 남죠? 100,000원에서 90,000원 빼면 10,000원이 남잖아요. 거기 플러스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해도 뭐 어느 정도 수익 남겠죠. 공매도가 이런 구조인데 기존에 어느 가격에서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져야지 사서 갚는데 주가가 막 오른 상태예요 지금. 그럼 얘들은 뭐죠? 이제 급해요. 주가들을 내려야 돼요. 이제 그 작업이 오늘 벌써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또 아는 개인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CFD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제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불안 심리에 매도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발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좀 투심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로 좀 돼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 말씀만 드리다 말았죠. 금융사들이 보면은 다 언론사한테 찌라시 돌려갖고 언론사 통해서 충격이 약하다 뭐 인터뷰 형태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충격이 크진 않을 거다, 약하다. 자, 그 뭐냐면 이들이 이제 결국 공매도 재개를 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공매도를 치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뭐야 불안해? 이제 매수하면 안 돼? 관망해야 돼? 이러면 이 매수세가 확 줄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들은 다 공매도를 하는데 살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면 공매도가 어려워지죠. 매수가 있어야 거기다 공매도를 하죠. 자,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해서는 충격 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심리는 유지를 시키면서, 실제적으로 여기들의 행태를 보면 보세요. 다 매도 늘렸잖아요. 전부 다 매도량 늘렸어요. 순매수만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매도량을 다 늘려놨어요. 이미 이들은 매도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요일, 내일도 그렇고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공매도 싸움이 내일도 그렇고 좀 벌어질 텐데,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고, 이미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된 종목들은 오히려 숏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숏커버링이 뭐냐면 이제 공매도 했던 그 주식을 갚는 거거든요. 사서 갚는 건데, 숏 커버링을 통한 이제 매수세로 인해서 또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지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미 공매도에 대한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자, 오늘 비차익 거래 보시면 매도 줄긴 했는데, 그리고 매수는 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요거만 봐서는 뭐야, 매도는 줄이고 매수는 늘렸으니까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차익이라는 건 이제 선물하고 현물 차이를 갖고 하는 거지만, 이건 뭐 어려우니까 일단 뺄게요. 제가 설명드리면 또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 그럼 비차익 거래는 방향성만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 이제 보통 설명드리는데, 자, 매수, 매도 이 차이. 네. 지금 순매도긴 한데 매도는 줄었고 매수는 늘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평상시대라면 그게 맞겠죠. 근데 지금 오늘 증식 장중에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확 출렁거리면서 반발 매수까지 들어왔던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순매수나, 얘네는 오히려 순매수죠. 순매도 규모가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이게 숫자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빠른 속도로 중요 구간을 깨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매도는 단시간에 벌어졌어요. 단시간에 눌렀고,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반발 매수로 오다가 또 막판에 단시간에 또 눌렀어요. 이런 패턴을 오늘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도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매수 매도를 보면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도 그렇고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외인이나 기관이나 순매수 순매도 규모는 되게 적죠. 네, 다 1000단위가 안 되잖아요. 100단위잖아요. 되게 적어요.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607밖에 안 돼 보이죠. 얘네도 막 퍼버서 했거든요. 오전에 반발 매수 뚝 떨어져서 반발 매수를 좀 해준 거지, 실질적으로 얘는 퍼버 됐고, 그러니까 퍼버 됐다는 뜻이 매도를 되게 매도 압력을 되게 강하게 했었고, 오늘 투신도 사실은 양은 얘네들보다 적어 보이지만 오전에도 그렇고 좀 매도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 외인들은 뭐 장 초반부터 매도 압박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내일도 약간 이런 국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황도 그렇고 지수 3150을 갖다 지지라인으로 형성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3150 근처 한 3160만 해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반등을 해갖고 3200 가까이 가거나, 또는 지금 오늘 추세로 보자면 3193만 돼도 반발이래. 바로 이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매도가 나오는 형태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 3190 근처로 가면 매도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내일은 마찬가지로 오늘 지지라인을 받았던 3160에 대한 지지를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딴 종목은 안 하고 SK 케미칼만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날 딴 종목 하면요, 사실 그 종목만 보고 이렇게 검색으로 오시거나 이러셔갖고
그동안 채널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잘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오늘 내용만 보고선 되게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거는 좀 원치 않아서. 네, 저 오늘 케미칼만 집중을 할게요. 사실 오늘 제가 바빠갖고 오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사하고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파악하고 뭐 할 것들이 있어갖고 투자자는 항상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을 못 봤어요, 솔직히. 장중에는 오전 장은 좀 봤는데 점심시간 이후로는 제대로 못 봤는데 아주 이 모양이 좀 돼버렸는데 이 모양이란 표현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 않을까. 오늘 뭐 28만원 27만원 다 무너뜨렸는데 오늘 사실 기간의 어떤 형태를 보면, 패턴을 보면 보세요. 거래량이 17만 2천에서 이렇게 좀 한 얼마죠? 한 2만이 아니라 3만 6천 정도 늘었죠? 3만 6천인데 얘가 보면은 한 17,000 정도 늘었죠? 개인. 네. 요걸 아니라 순매수로 봐야 요거 매수 매도 규모니까 잠깐 그거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자, 요걸로만 어째 계산할게요. 매도량만 지금 보는 거니까. 네. 매도가 3만 6천이 늘었는데 이게 한 17,000 늘었어요. 네. 근데 외인들은 거의 한 2만 가까이 늘었죠. 18,000.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금융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린 건 아니에요. 1200 정도 늘렸는데 많이 늘리진 않았고, 오늘 보험 나온 이유가 얘 같은 경우 트리거링이 된 것 같아요. 조건 트리거링.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를 위한 프로그래밍도 들어가는데 오늘 27만원까지 깨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성 그 리스크 해지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걸 따지면 금투나 이제 투신이 안 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 사실 투신 같은 경우에도 매도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주요 가격대가 깨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연기금조차도 매도가 줄었어요. 자, 오늘 보시면 개인들도 늘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외인들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거든요. 매수는 확 줄였죠. 그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뭐 17,000 늘리긴 했지만 매수 규모도 보세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하게 된 뭐 원인 중에 하나가 개인이긴 해요. 개인들이 뭐 때문인지 오늘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장 개시 후에 개인들 매도물도 많이 나왔거든요.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 매도가 나온 거 봐서는 저는 이제 그 게시판 이런 데 잘 안 보이는데 뭔가가 있었던 건지 그 잘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악재가 뭐 나왔던 것도 아닌데 개인들이 이때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시가 자체가 28만 4천원. 근데 28만 4천원이 어저께 뭐 끝난 가격에 비해서도 그렇게 뭐 나쁜 가격은 아니거든요. 28만 5천원 부근에 거의 가까이 있었고 한두 가 빠지는 거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출렁거리다 반등하면 되니까, 아니 뒤집었다가. 근데 확 밀렸어요. 투매성이야. 여기서 보면은 커브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이건 투매거든요. 투매성이 나왔는데 프로그램도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만 해도 오늘 5만 이상이 매도가 나왔는데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외국계 창구에서 나온 프로그램 매도라고 봐요. 왜냐면 오늘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매도 수량이 5만 5천 이상인데 지금 매도만 봤을 때 사실 기관이랑 얘네 합했을 때 6만, 그냥 숫자만 보자면 6만 2천이거든요. 그럼 5만 5천 프로그램 매도라면 대부분 프로그램성으로 터졌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여기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가격 28만원 깨지고 27만원 깨지고 이러니까 리스크 해지 차원으로 손실 방지죠. 그러니까 스탑 로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손실을 줄이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 매도가 좀 나온 것도 같은데, 근데 크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결국 다 이제 외인들 매도예요. 개인들이 프로그램 쓰진 않으니까 얘들 외인들 매도인데, 자, 오늘 외인들 매도 쪽을 보면 거의 CS하고 지금 모건스탠리 쪽이거든요. 근데 얘네 전체적으로 뭐 추정치지만 장중에 지금 보이는 거는 14,000이에요. 순 매도가. 매도 규모가 14,000 정도. 물론 이제 중간에 매수가 아예 없죠. 매수가 있으면 빼야 되는데, 그럼 매도로만 집계가 됐다 그러면 장중에 집계로 추정치는 14,000이에요. 근데 5만 5천 정도 프로그램 나왔는데 대부분 여기서 한 최소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4만 이상이 여기서 터졌는데,
그럼 뭐냐? 이런 데들 기관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투증권에서 나온 게 금융투자나 뭐 이런 데 보기에는 양이 많잖아요. 물론 개인들 매도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이런 데들 마찬가지로 이런 데들도 대차 거래를 통해서 얘네들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상황을 보면은 사실 그 외국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하면서 아예 떨구기로 작정한 그런 걸로 좀 보여요. 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갑자기 왜 그랬나? 이거를 좀 같이 좀 보다 보면, 이거를 키우는 게 낫나, 이렇게? 아, 이게 보는 게 편하네요. 그쵸? 자, 종목별 대차 잔고인데, 이게 대차 잔고라는 게 뭐냐면, 금융사들끼리 서로 주식 빌리고, 뭐, 갚고 이러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요. 대차 체결량은 뭐냐면, 실제로 이날, 그 당일날, 다른 증권사나 이런 데 통해서 빌려온 주식 수예요. 잔고는 빌려놓고 이제 갚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대차 상환량은 빌려온 주식을 갚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수수료 얼마 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21만 가까이 되는 대차 잔고가 남아있어요. 빌리고 안 갚은 주식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외국계들이 만약에 이걸 대차 잔고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러면 27만원을, 즉 25만 얼마 이렇게 내려갔다 27만원 도달한 이날 보시면 대차 체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 37,000이나 늘어나요. 대차 체결량이. 기존에 잔고가 16만 얼마였다가 19만까지 올라가죠. 거의 20만까지 올라가죠. 자, 이미 27만 6천 올라가면서부터 대차가 늘어났다. 이 자리부터 이제 공매도를 슬슬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주식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28만 뚫고 28만 5천원까지 가니까 부분 상환은 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주고 주식을 일부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저도 사실은 이제 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이 정도 선이지만 그래도 상한도 하고 이렇게 늘어나다가 상한도 하고 하는 거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상환한 양은 지금 대차 잔고를 늘리는 양에 비해서는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되고 그냥 늘렸던 거죠. 늘렸던 거고 자, 지금 공매도 금지인데 대차한다고 해서 공매도 못하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공매도 금지입니다. 대신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들은 크진 않아도 어느 정도 수량까지는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네. 그게 뭐냐면 주식 거래창에다가 특정 그 매도량을 계속 쌓아놔야 돼요. 거래가 되게끔. 그래야지 살 사람도 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매도물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늘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주식을 산다 그래도요. 내가 200주 살래 그랬는데 전체 매도가 100주밖에 없으면요. 100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100주밖에 없으니까. 근데 증권사가 이제 보통 유동성 공급자인데 여기서 자기가 유동성 공급한다고 팔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 보유 주식을 갖다가 유동성 공급한다고 내놓으면 자기 비중은 계속 줄잖아요. 이거는 또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에 한해 많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아니라 빌린 주식, 다른 데서 어디서 빌린 주식, 주로 이제 연기금 이런 데서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대차 빌려 와갖고 거기다 딱 걸어 놓는 거죠. 자, 그런 행동도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좀 얘기가 좀 샜는데요. CS나 얘네들은 워낙에 단타족이라 사실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쓸지 그거를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좀 판단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자,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며칠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뭐 FOMC는 시장의 컨센서스 뭐 그냥 기대치 그대로만 발표를 했죠. 뭐 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테이퍼링 없다, 딱 이 정도, 금리 인상 없다, 이 정도만 발표하고 끝났어요. 그나마 거기서 뭔가 트집거리는 안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암튼 자, 그런 상태로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CS 입장에서는 자, 주가를 어떻게 내릴까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 있었잖아요. 조용히 가고 있었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단기간 보시면은 여기부터 시작하시면요, 25만원부터 거의 28만원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10% 넘게 상승한 상태, 단기 상승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사람들도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다. 지금 여기서 물량 공세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량 공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차 잔고가 지금 늘어 있는 상태잖아요. 대차받은 주식 중에 일부를 오늘처럼 거의 뭐 5만 CS만 하더라도 뭐 4만 넘게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매도를 한 거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다행인 거는 연기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냥 자기들 하던 대로 계속 매수는 걸어놨어요. 그나마 얘네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외인들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 뭐 매수가 여기에 상한 단계에 있다고 쳐도, 그럼 순매수로 볼게요. 4만 정도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단순 매도가 아니라 약간 이 대차 잔고랑 비교했을 때 공매도성 매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러겠죠. 아니, 좀 아까 공매도 안 된다면서요, 왜 또 공매도예요? 자, 공매도라는 거 원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내려오면 주식으로 갚는 거죠. 이게 원래는 시스템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공매도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가설을 좀 세워볼게요. 만약에 지금 CS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단타 성향으로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데나 이제 아래점에서 매수를 한 물량이 있다. 뭐 이때 25만 얼마나, 뭐 26만원 조금 넘는 선에서 26만원 또는 25만 얼마, 여기서 사놓은 물량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네, 그게 뭐 4만 이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네, 뭐 한 5만 6만 있었다. 그럼 오늘 매도 압박을 하면서 팔아도 얘네들에 대해서는 수익이죠. 그쵸? 수익이잖아요. 이쯤에서 샀는데 28만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판 게 아니죠. 이건 종가고 그 위에서부터 막 매도 압박을 하면서 팔아제끼기 시작했잖아요. 얘들은 그러면 어쨌든 뭐 여기 한 26만 얼마에 샀어도 오늘 하루 종일 판 거로 하자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쵸? 자기가 산 거니까 팔았어요. 근데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남의 걸 빌려다가 그걸 바로 팔기 때문에 자기의 잔고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줘요. 남의 거 빌려서 팔고 나중에 그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니까 내 잔고는 똑같죠. 그것만 갖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이미 5만 이상의 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CS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대차는 늘렸어요. 예를 들어 이것만 갖고 보기에는, 네, 물론 CS만 대차 거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많이 하고 외국계들도 다 같이 하는데 오늘 어쨌든 창구가 그렇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CS 창구도 다른 데서 뭐 대차로 한 걸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할게요. 자, 이런 대차 거래들로 늘려왔는데, 자, 최근에 이렇게 28만 위에서, 여기죠, 28만 원 위에서부터 대차가 늘어난 걸 보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대차 규모가 꽤 있죠. 여기 보면은 6천, 만, 한 15,000 정도 돼요. 그쵸? 근데 오늘 26만 8천원까지 떨궜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충 스스로 빼고라도 27만 5천원 이상만 돼도 괜찮다 그러면 여기까지 늘리면요 2만이 넘어가죠. 2만 정도 거의 되죠. 자, 그러면 자기 주식 포함 한 2만 정도 대차 거래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2만 정도는 대차 거래량을 생각했을 때 내 주식 한 4만원을 갖다가 팔고, CS 주식 4만 팔고, 그러면 4만에 대해서는 밑에서 샀기 때문에 이익이 나 있는 상태죠. 익절을 한 거예요. 익절.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어쨌든 주식은 남아 있어요. 왜? 대차 한 게 있으니까, 빌려온 주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격 떨어졌잖아요. 정상대로 하자면 내 주식을 4만 개 팔았으니까 여기 즉 26만 8천원에서 다시 주식을 매입을 해요. 그럼 내 잔고가 다시 4만으로 늘어나겠죠. 만약 4만 산다 그러면. 그쵸? 근데 그 내가 산 주식을 갖다가 그걸 갖고 나 이제 됐어, 그냥 반납할게, 그리고 얘한테 줘버려요. 만약 2만 개다 그러면 2만을 줘버려요. 그럼 대차 상환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은 원래 공매도라는 거는 빌려와서 그 종목으로 매도를 하고 갚는 건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수량이 있다 보니까 빌려오고, 그러고 나서 얘를 지금 갖고 있겠죠. 대신 자기 갖고 있는 수량으로 매도를 해서 주가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주식을 매입을 하고 갚으면, 그러면은 이 대차에 대한 이익까지 생겨요.
만약에 2만이다 그러면 내 주식은 2만만 팔고 2만은 빌려서 판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 제도의 허점인데, 정상적으로 하자면 빌린 주식으로 다시 바로 매도를 하고 공매도 못하게 돼 있는데, 빌려왔어요. 빌려오고 빌려온 거에 대한 약정 증서는 있겠죠. 내가 주식 얼마를 어느 증권사에서 이렇게 빌렸다. 근데 나는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걔가 밑에서 사서 이익인 상태예요. 그럼 걔를 매도하면서 이익도 내면서 플러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 얘에 대한 수익도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틀만 참으면 월요일부터는 공매도가 시작이 돼요. 네. 자,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지금 다행인 건 뭐냐면, 보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선이 깨졌기 때문에 나온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얘들도 리스크 해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연기금이 매도물이 많이 안 나왔어요. 보시면 연기금은 사실은 한참 더 싼 가격에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일 거예요. 네. 자, 그럼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은 뭐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5천 이상도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늘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거래량도 아주 터지진 않았어요. 이런 날인데. 자, 오늘 사실은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개인들이 장 초반부터 약간 뭐 때문인지, 뭐 게시판에 뭔 일이 있었나요? 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장 초반부터 개인들 틈에도 좀 있었거든요. 아마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나왔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조금 황당한 상태죠. 네. 28만원?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깨지고 27만원까지 한 번에 다 깼어요. 오늘 보면은 중요 그 지지라인이요. 자, 여기가 28만원 제가 하나 다시 거드릴게요. 요거 쓰죠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28만원이 한 방에 깨졌죠. 이 장대 그 음봉으로 27만원이 지지 받았어요. 여기서 27만원까지 깨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려갔지만 여기서 버텨냈죠. 다시 반등을 하면서 27만 5천원까지 올라가는데, 또다시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매도 폭탄이 나왔죠. 매물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 밀렸어요. 순식간에 빠르게 밀어내거든요. 빠르게. 네. 자, 그러면서 반등을 주려고 27만원은 우리 27만원 돼야 되지 않아? 그랬는데 동시효과에 또 떨궜어요. 얘들 보세요. 동시효과에 또 떨궜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늘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제가 이제 공매도를 많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 재개가 눈앞에 온 상태에서 참았던 공매도 물량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 드리다 말았죠.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좀 과하게 밀린 상황으로 좀 보이지 않나. 자, 이렇게 장대까지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만한 지금 악재가 없었거든요. 뭐 없어요. 나온 게 없습니다. 어제 장 종료 후에도 특별하게 뭐 없어요. 네. 특별하게. 자, 어제가 28일이었죠. 28일에도 특별하게 나온 거 없어요. 뭐 SK증권이 뭐 이거 챙겼다, 이게 무슨 악재입니까? 이거는 뭐 분석 별것도 아니고, 그쵸? 이거는 뭐 광고고. 없어요.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 뭐 나온 거 전혀 없어요. 이거 오늘 장마감이잖아요. 또 여기는, 그쵸? 그냥 투심으로 그렇게 돼버린 건데, 투심으로 저렇게 밀어내기에는 너무 공포성, 이거는 거의 IMF 리먼 때 뭐 그런 데처럼 공포성 투배인데, 이게 나올 만한 게 없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의심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가 좀 느린 상태라 내일 또 한번 압박이 나올 수 있는데, 내일의 키는 이겁니다. 기관이 방어를 해주느냐. 네. 과연 기관에서 반발성 방어 매수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금투가 어느 정도 방어를 위한 그게 나왔어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뭐 여기 방어 매수가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요 라인이 깨지니까 리스크 해지 매도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오늘 같은 경우랑 내일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오늘은 28만원 27만원이 그냥 깨졌어요. 이 두 구간 때문에 매도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 리스크, 그러니까 손실 방지 차원으로 스탑로스 형태는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매도량이 크지는 않아요.
두 개의 중요 라인이 깨졌는데 두 군데가 깨졌잖아요 오늘. 그거에 비해서는 매도량이 크진 않아요. 네. 그런 걸 봐서는 내일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내일 27만원을 갖다가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키는 자, 금융투자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건 거고, 내일 CS가 또다시 작업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물량이 또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얘들이 완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한 것 같은데, 뭐 CS나 멸치 있죠. 메릴린치는 워낙 메릴린치 뭐 저기 뭐죠?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좀 악성으로 이렇게 단타 치는 애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거기에 조금 많이 흔들린 거죠. 사실 강한 매수 주체가 없고, 더군다나 개인들이 매수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개인들이 약간 투매성으로 오늘 또 작용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흔들리면서 요 이제 외인 매도에 흔들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근데 사실 늘릴 만한 건덕지는 없거든요. 여기서 얘는 요 정도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거의 만천 중심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돼 있죠. 이거는 그냥 기계적 매수예요. 기계적 거래예요. 보시면 매도도 비슷하죠. 매수 비슷하죠. 이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런 것도 잘 읽어내시면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시거든요. 그냥 기계적 그 매매예요. 여기는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 여기서 그나마 움직인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선 투신이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가끔 보험이 의외의 경우 이렇게 쳐주잖아요. 이게 오거나, 그게 아니고 제일 지금 희망은 금융투자 쪽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월요일날이 국매도 재개다 보니까 아주 강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희망은 이제 금투 쪽, 그리고 개인들의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이 투매성 그 심리가 조금 안정화가 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왜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특별한 건이 없는데, 물론 공매도 재개가 얼마 안 남아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한 좀 투매성이 있어갖고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27만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너무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내일도 장 초반에 CS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위치예요. 지금 왜냐하면 공매도 재개라는 큰 이벤트가 있고, 솔직히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도 정치적인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지 만약 이런 상황이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오해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상황이 터진 게 선거라는 그 선거의 표심이라는 걸 놓고,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너무 포퓰리즘으로 움직였어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정치적 색채를 띠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공매도 재개를 연장을 했고, 종매도 금지를 연장을 했고, 그 과정에 시장에서 바라볼 때 특별하게 뭐 개선되는 조치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기존 거를 그냥 대충 짜맞추기만 하는 허점 투성이고,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논란만 계속 가중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안심리만 그동안 긴 기간 압축을 시킨 거죠. 매를 먼저 맞으면 낫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혹시 맞아보신 적 계신 적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반성적이 안 좋을 때 줄줄이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맞을 때 있잖아요. 네, 엉덩이 맞고 종아리 맞고 할 때 차라리 먼저 맞고 그냥 있으면 난데, 전 뒷순번에 있으면 애들 맞는 거 보면서 불안하잖아요. 내 차례 오는구나, 불안하잖아요. 그럼 더 불안하니까 괜히 아픈 거 플러스 긴장까지 더 추가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길어지면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조금, 네, 거기에 대한 반발성 매도도 더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매도 규모가, 어쨌든 외인들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제일 좋긴 한데, 내일은 뭐 지금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27만원 회복 작업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장중에. 거기에 금투가 보원투수 역할을 좀 해주고, 투신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투신 쪽. 그러면서 뭐 과하진 않더라도 27만원은 어쨌든 회복하고 끝나줘야 다음주 월요일날,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번주. 다음주 월요일날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어느 물량이 나올 때도 어느 정도 충격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행인 거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펼쳐놔서 작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그래도 10% 이상 이렇게 좀 상승한 상태였는데 뭐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공매도 충격도 그만큼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그리고 공매도량이 결국은 가격 차이에 대한 그 갭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어느 쪽에서 지금 얘네들이 물량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때쯤에서 갖고 있던 물량을 못 털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또 매수한 물량, 공매도가 금지되고 매수한 물량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든 매수한 물량이 많으면 공매도 가격까지 내려서 차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수한 물량으로 수익 내고 공매도 쇼커버링을 하면서 손실을 줄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꼭 나쁜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다만 이제 어제 자꾸 이렇게 제가 우려된다고 하는 게 여기 자꾸 이런 식으로 건드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29만원까지 차근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28만원 돌파하고 나서는 뭔가 급했어요. 계속 음봉만 계속 발생을 했고 자꾸 건들다가 밀려나는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패턴을 볼 때 제일 안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게 또 우려스러웠는데 사실 이 여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대한 벽은 크게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위축이 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매수가 약해졌으니까 확 밀어내리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내일 27만원 아마 이제 회복 시도가 나올 텐데 거기에 어쨌든 금투나 투신이 좀 구원투수로 나와주고, 개인들 투매가 좀 오늘 아마 심리가 또 불안 심리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매매 비중도 높기 때문에 내일도 투매성으로 나오면 좀 골치 아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내시면서, 개인들이 어쨌든 뭐 여기서 투매 갖고 해봐야 더 손해니까 A까지 거 이 외국 것들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이러고 27만원 위로 좀 회복이 될 때 거기서 투매보다는 이제 지지라인 형성하는 형태로, 아니면 좀 관망하는 형태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뭐 번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좀 상황이 오늘 좀 돌발적인 상황이 좀 벌어졌고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내일 분명히 27만원 회복 시도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마음고생도 그렇고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일이 있어갖고 하다가 네, 확인도 좀 늦게 했었고 좀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그동안 잘 이겨내셨으니까 이번도 잘 이겨내시고 주가도 또 잘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힘내시고 밤에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주무세요. 누우셨을 때 천장에 차트 보이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비우시고, 네, 마음 비우시고 체력이나 심리적으로 이기셔야 또 이기시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고 하다가 결국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케미칼 뭐 되게 좋은 회사고요. 네, SK케미칼이잖아요. 네, 한번 기운 내시고요. 네, 꼭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다시 돼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